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에 사카모토 데이즈를 보고 리뷰를 작성했었는데 이번에 208화까지 만화책 208화까지 다 끝까지 봤고요. 아무래도 평가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또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애니메이션을 13화까지 보고 전에 리뷰를 올렸었는데 일단 확실한 건 훨씬 좋아졌어요, 평가가. 그때는 뭐 그냥 일반적인 만화들이랑 다를 거 없는 좀 식상한 작품이다 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확실히 만화책을 다 보고 나니까 이게 왜 애니화 됐는지도 알겠고, 그리고 어떤 점이 좋은 작품인지 그런 것도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카모토 데이즈 208화까지 본 평가고요. 뭐 제 당연히 지극히 개인적인 평가고 스포 있습니다. 만화가 일단 처음엔 단순하고 클리셰 번복한 흔한 만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괜찮더라고. 이 클리셰 번복이라고 해도 그 클리셰를 어떻게 쓰는지가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영화든 만화든 되게 잘 짰더라고요. 되게 만화스럽게 만들었어요. 되게 라이트하고. 그리고 제가 전 평가 때 뭐 위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뭐 킬러들이 나오고 사람 맨날 허구한 날 죽이는데 이게 뭐 착한 킬러 나쁜 킬러 그거 얘기하는 게 좀 너무 위선적이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만화가 라이트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라이트한 작품은 라이트하게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살인자들이 계속 나오는 거에 대해서 뭐 걔네들이 무겁기도 하고 진지하기도 하고 하지만 내용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코믹 장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주인공이랑 주인공 동료들이 더 이상 살인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갱생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사실. 뭐 갱생하는 거를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다른 살인자들은 물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요. 주인공 일행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리고 뭐 킬러는 뭐 천국도 지옥도 못 간다. 뭐 지옥을 간다. 뭐 사람을 죽이는 거에는 선과 악이 없다. 뭐 우리는 뭐 용서받지 못한다. 뭐 이런 대사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작가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살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되게 엄청난 중죄잖아요, 진지하게 생각하면. 근데 이거는 그냥 애초에 킬러가 나오는 내용이고 그런 살인에 대한 그런 장르를 되게 라이트하게 품으로써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소년 만화의 트렌드가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갑자기. 이제 과거 소년 만화라 함은 이제 대부분 요즘 말로는 고구마 전개죠. 되게 천천히 성장하면서 뭐 흔히 우리가 원나블이라고 하는 만화들, 그게 이제 저희 세대 때의 정석 소년 만화죠. 주인공 루피는 완전 약하잖아요, 처음에. 물론 악마 열매를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뭐 캡틴 크로나 뭐 아론 같은 그 졸개 해적들한테도 되게 힘들게 이기면서 차근차근 올라가서 크로코다일이라는 칠무회를 잡고 그렇게 성장해 나갑니다. 나루토도 당연은 하고요. 나루토도 진짜 주인공이 그림자 분신술도 못 쓰는 낙제생에서
진짜 마을의 영웅이 되기까지의 그런 서사고요. 블리츠도요. 이치고도 뭐 만회 배우고 뭐 월화천충 배우고 뭐 수련이 되게 많죠. 성장해 나가는 정형적인 소년 만화고요. 근데 이 지금 이 사카모토 데이즈는 이 먼치킨과 소년 만화가 적절히 섞여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이미지에서 보면 이 사카모토와 신 이 두 캐릭터가 적절한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서로 주인공이 되고 있어요. 이건 인기투표인데요. 인기투표에서도 보면 1위가 신이죠. 이 만화의 실질적인 거의 주인공은 신이라고 보면 돼요. 신이 주인공이에요. 신이 성장해 나가는 내용이고 킬러로서, 그리고 이 사카모토는 과거의 전설적인 킬러로서 이제 신이 정말 위급할 때 도와준 역할을 하죠. 과거 만화들도 이런 전개가 되게 있어요. 나루토에선 카카시가 있죠. 그리고 나루토가 좀 대표적이겠네요. 원피스나 블리츠에서는 그런 캐릭터가 없는 것 같고, 주인공이 힘들 때면 나와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이치고로 치면은, 블리츠로 치면, 굳이 치면 호로가 있겠네요. 이치고의 호로가 이제 위급할 때 나오잖아요, 초반에. 그런 역할. 그러니까 주인공이 소년 만화 특성상 다 이기면 재미가 없거든요. 막혀야 재밌어요. 막혀야. 근데 스토리를 진행해 나가야 되는 작가 입장에서는 막히면은 전개가 안 되잖아. 어떻게든 뭔가 뚫어내야 돼요. 그 뚫어낼 때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각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조력자의 등장, 또는 이제 악당의 실수, 뭐 등등으로 풀어나가는데, 이 만화의 대표적인 전개는 신이 웬만하면 해요. 어지간하면 하는데 정말 정 안되겠다 싶을 때는 사카모토가 와줍니다. 또는 그 동료들이 와줍니다. 그런 전개예요. 상당히 사이다 전개죠. 원래 소년 만화는 주인공이 강해지기 전까지가 좀 지루하고 루즈한 감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얘가 먹었죠. 근데 제가 아까 말했던 바뀌어버린 소년 만화 트렌드라고 했는데, 요즘 만화 뭐 주술회전 이런 거 봅시다. 생각을 해봐요. 주술회전, 체인소맨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이래요. 주인공이 성장하면서 뭐 힘들 때 먼치킨이 등장합니다. 체인소맨을 엄청 좋아하는데, 체인소맨은 클리셰랑은 되게 상당히 거리가 먼 만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술회전이 좀 대표적이겠네요. 고조 사토루가 있죠. 그 유명한 고조 사토루가 주인공보다 인기가 훨씬 많잖아요. 그건 이제 밸런스를 잘못 맞춘 거죠. 주인공이 할 게 너무 없어. 고조 사토루가 다 해. 근데 이 만화는 둘이 너무 적절하게 잘 분배했어요. 사카모토가 등장하는 씬은 시원해서 좋고, 신이 등장하는 장면은 약간 소년 만화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억제기가 달린 주인공, 이것도 이제 하나의 그 클리셰라고 하면 클리셰인데,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한 사카모토. 엄청 강하지만 살인을 안 함으로써 전투력이 확 떨어졌죠. 그리고 살도 많이 쪘고요. 뭐 그런 억제기가 이 만화를 보는데 좀 더 이제 재미가 배가 되게 해주죠. 이제 원펀맨처럼 시원하게 그냥 다 이기는 설정도 있지만, 그게 원펀맨이 특이했던 거지, 원래는 보통 억제기가 달려요. 이제 전에도 말했다시피 바람의 검심이 좀 대표적이고요. 자, 주술회전 나이야 귀칼은 제가 안 봤고, 요즘 소년 만화랑 비교했을 때 어떻냐? 저 솔직히 말해서 아직 완결이 안 나서 이제 솔직히 엔딩이 어떻게 날지 몰라서 좀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긴 한데, 주술회전 보다 말았고요. 나이야 보다 말았어요. 왜 보다 말았냐면 그냥 진짜 재미없어서 보다 말았어요. 주술회전은 딱 거기서 그만뒀어요. 그 고조 사토루 봉인당하고 나서 그 후에 그 주술회전 안에 정상대전 같이 막 엄청 싸우는 장면 있잖아요. 고조 사토루가 막 지하철에서 애들 대가리 막 날리면서 막, 그때가 진짜 개재밌거든요. 그때가 진짜 고트예요, 고트. 문제가 뭐야? 정상대전이라고 하면 어때요?
정상대전 후에 원피스? 재미없거든요? 까놓고 말해서 소신발언 하면 저 진짜 원피스 정상대전 이후에 그냥 개노잼이에요. 그냥 원피스 어인선부터 해가지고 그냥 싹 노잼입니다. 그냥 아예 분위기가 싹 바뀌어버려요. 왜 분위기가 바뀌냐, 도파민을 너무 올려놨으니까. 독자의 눈은 이만큼 높아져 있는데 그때 캐릭터들은 거의 다 죽고, 에이스 죽고, 흰수염 죽고, 그리고 다시 모일 일이 없어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그 강한 애들이 빵 하고 부딪혔을 때는 너무 재밌는데 보통 그게 엔딩이란 말이죠 보통은, 어떤 만화에. 근데 거기서 엔딩이 안 나고 전개가 이어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아직까지도 그 정상대전에 대한 그 답이 막 있지 않아요. 도쿄굴도 그랬던 것 같아요. 도쿄굴도 정상대전 같은 게 있는데 그 후로 뭔가 좀 재미가 없었고, 그래서 정상대전은 사실 안 넣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강해요. 주술회전이 대표적이었고요. 주술회전이 정상대전 이후에 캐릭터가 다 죽으면서 그냥 몰입이 안 됐어요. 아예 그냥 다 진짜 너무 많이 죽었어. 주술회전은 진짜 정상대전 때 너무 많이 죽어요. 그리고 나이아는 정상대전 같은 게 꽤 많이 나오죠. 근데 그 후에도 나름 괜찮아. 나이아의 문제는 뭐였냐면, 뭐 엔딩이 욕을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 전 엔딩까지는 안 봤고요. 그 주인공이 막 각성을 막 하고 막 그런 과정에서 그만 봤던 것 같아요. 걔 누구지? 토가양가? 근데 그 좀 인기 많은 여캐 있잖아요. 약간 얀데레 같은 애. 걔가 이제 죽고 나서부터 안 봤던 것 같은데 뭐 걔가 죽어서 안 본 건 아니고요. 그냥 뭐 여러 가지로 그냥 그나마 캐릭터들의 매력 때문에 보고 있었는데, 주인공 매력이 일단 없어요. 나이아는 좀 까놓고 그냥 데쿠가 아닌가 이름이? 근데 그 별명으로 데쿠라고 부르는데 걔가 좀 뭣도 없고 좀 별로더라고요 주인공으로서. 아무튼 뭐 귀칼은 안 봤고요. 귀칼은 제가 안 봤는데 소신 발언하면 그냥 뭐 좀 내용이 없어 보여요. 그냥 되게 클리셰적인 소재들로 뒤덮여 있잖아요. 그 뭐 검객, 사무라이 이런 거는 진짜 흔한 소재니까. 그리고 뭐 괴물 나오는 것도 엄청 흔한 소재고, 흔한 소재 플러스 흔한 소재인데 그렇게 유쾌해 보이지도 않았어요. 약간 원펀맨처럼 막 그렇게 재밌는 좀 그 개그 코드가 있는 느낌도 아니었고, 그냥 뭔가 그냥 좀 저는 뭔가 끌리는 게 있어야 보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뒤에 만화를 깔려고 얘기한 건 아니고,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사카모토 데이즈는 그 끌리는 게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이 만화는 기본적으로 개그 만화처럼 시작을 해서 점점 액션씬의 비중을 늘려가는 그 코미디에서 배틀물로 넘어가는 전형적인 서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먼치킨물에서 소년 만화로 넘어가요. 이건 중요하니까 적을게요. 개그물에서 배틀물, 그리고 먼치킨에서 소년 만화로 바뀝니다. 이 전개가 상당히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전개예요. 제가 그 장르가 살짝 체인지 되는 걸 좋아하거든요. 잘만 하면 좀 덜 지루하잖아. 요즘은 도파민이 진짜 많이 필요해요. 이제 앞서 있던 작품보다 신작은 무조건 더 재밌어야 되고, 그리고 뻔하면 안 되고, 그리고 더 자극적이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요즘 볼만한 만화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무리수를 많이 던지다 보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약간 개그만화처럼 나와요. 내용도 되게 가볍고, 뭐 킬러라고 하는 애들이 되게 좀 우스꽝스럽고, 배틀이라고 해도 좀 가벼운 편이고. 근데 후반 갈수록 배틀은 점점 진지해져요. 죽는 등장인물도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처음엔 사카모토가 다 바르는 만화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그 신의 성장이 좀 더 중심이 되고, 심지어 나중에는 사카모토까지도 성장을 하려고 합니다. 사카모토 역시도 이제 힘이 나중에는 딸려서 좀 더 강해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년 만화의 플롯을 이어가요. 뒤쪽에. 이런 방식의 장르 체인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요. 스파이 패밀리랑 원펀맨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그 전에도 말했었는데, 이거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지울게요.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긴 한데 하나의 장르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사카모토 데이즈만의 매력이 있어. 원펀맨보다는 소년 만화의 느낌이 훨씬 강하고 스파이 패밀리보다는 훨씬 배틀물이에요. 그 차별점이 있어요. 그냥 단순한 카피캣이 아니라 그냥 사카모토 데이즈만의 그 배틀 코미디 배틀물, 소년 만화, 먼치킨 이 네 가지 장르를 적절히 소화한 하나의 만화라고 느껴졌어요. 그 기본적으로 만화가 낭만이 있습니다. 학교가 나와요. 여기 안에 학교가 이 학원 배틀물 어떻게 참아요? 나이야 학원 배틀물이죠. 못 참아요. 나루토도 학원 배틀물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학교 다니고 시험 치고 그리고 거기 안에 또 그 학교를 들어가기 여기도 암살 학교가 있는데 그 암살 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시험을 쳐요. 그 방식은 또 헌터 엑스 헌터 헌터 시험이랑 비슷합니다. 서바이벌 게임으로 나와요. 이 서바이벌 게임은 나루토 중급 닌자 시험도 똑같이 있죠. 이 낭만 있는 전개. 물론 다른 만화에서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해도 뭐 안 쓸 수는 없어요. 나루토에서 뭐 중급 닌자 시험 썼다고 뒤에 만화에서 뭐 그런 비슷한 시험을 못 쓰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전혀. 사카모토 데이즈는 그 만화만으로 충분히 이끌어냈고 그 복잡하지 않은 인물 구도로 되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이 만화들 일본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이 장기 소년 만화들을 보면 나중에는 그 누가 누군지 기억도 잘 안 나고 막 얘랑 무슨 관계였지? 막 이러면서 약간 좀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막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파오고 막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 제가 등장인물 캐릭터 이름을 잘 못 외우기도 하고 뭐 제가 저 혼자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등장인물들이 소년 만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쩔 수 없이 많아지거든요. 되게 많아지는데 그 많아지는 그 캐릭터들이 독자들이 소화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인물 구도가 되게 깔끔해요. 그냥 딱 그 사련 JCC에 있는 속해 있는 오더들 그리고 주인공 일행들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막 신입 킬러 중에 루키들 그리고 이제 악당 조직인 슬러 일행들 되게 심플해요. 그냥 뭐 원피스로 치면 해군, 해적, 주인공 일행, 뭐 주인공이랑 뭐 친한 애들, 뭐 사나 해적단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그냥 있어요. 그냥 그 구도가 그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되게 깔끔해. 그러니까 선생님은 선생님이야. 악당은 악당이야. 그런 거 되게 좋았습니다. 되게 직관적인 스토리가 되게 직관적이에요. 사련이라는 JCC 일본의 암살 공직기관 그러니까 공무원이죠. 공무원 애들이랑 이거를 타도하려는 그 아나키스트들이 이 사련을 없애려고 정부를 무정부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뭐냐? 주인공 일행은 사련이 아니야. 그리고 슬러 일행도 아니야. 그러니까 악당도 그러니까 지키는 쪽도 아니고 악당도 아니야. 굳이 치면 지키는 쪽이죠. 주인공 일행은 이쪽.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해적이랑 해군이랑 싸우는데 주인공은 약간 산적인 거야. 그 점도 되게 좀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보통은 그냥 여기 안에 들어가 있을 텐데 뭔 말인지 알죠? 나뭇잎 마을 부수기를 하면 나뭇잎 마을 사람들이 와서 막아야 되잖아. 근데 주인공이 나뭇잎 마을 사람이 아니야. 옛날에 나뭇잎 마을이었던 탈주 닌자인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런 것도 되게 좀 괜찮았어요. 그런 부분도 뭐 엄청 신선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사소한 그런 차이점이 좀 만화를 많이 본 제 입장에서는 신선하게 느껴졌고 캐릭터 구축을 일단 잘했어요. 되게 캐릭터 구축을 진짜 맛있게 잘했고 이거는 그냥 솔직히 스토리가 좀 별로여도 캐릭터 구축만 좋아도 그냥 재밌는 만화들 많아요. 그냥 스토리 병맛인데 그냥 이 캐릭터가 보고 싶어서 보는 거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게 댓글들도 제가 봤는데 과거 회상이 재밌다라는 평이 되게 많았어요. 보통 과거 회상이 재밌기 쉽지 않거든요, 만화가. 근데 만화에서 과거 회상이 재밌다?
그러면 인물 구축을 잘했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이 인물이 궁금한 거야. 과거가 그만큼 캐릭터를 몰입감 있게 잘 만들었다는 뜻이지. 과거에선 그리고 안 길어요. 너무 길면은 본 스토리에 좀 약간 루즈해지면서 본 스토리가 되게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과거에선 되게 짧고 간단하게, 오히려 좀 더 길어도 됐을 텐데 싶을 정도로 짧게 끝내고 또 흥미로워요. 인물 구축을 상당히 잘했습니다. 안 좋은 예 원피스 계속 제가 다른 만화 들먹이면서 까는데 뭐 그냥 얘기하기 심심해서 예시 드는 거니까 너무 안 좋게 생각하시진 마시고, 원피스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 막 원피스 겁나 까네 막 이럴 수 있는데, 그냥 제가 좋아하는 만화라서 까는, 본 만화라서 까는 거예요. 본 만화. 안 본 만화 깔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원피스가 솔직히 말해서 과거의 상이 좀 노잼이에요. 인정? 그냥 처음에 그 주인공 동료들 그 과거에상 나오고 그 이후에 그 한 섬을 지나갈 때마다 그 섬에 있는 애들 과거의상을 일일이 보여주는 게 진짜 개노잼이에요. 개노잼. 진짜 까놓고 얘기해서 그 등장인물 캐릭터 새로 생긴 신 등장인물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다짜고짜 그 서사부터 들이미니까 재미없는 거야. 그래요. 그 어인섬 때부터 그게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어인섬 때부터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 그 물고기 새끼들 그 과거의상 보여주고, 드레스로자 가니까 병정 과거의상 보여주고, 안 궁금해. 아무튼 그렇습니다. 좀 너무 감정이 격해졌네요. 미장센 되게 좋아요. 그림을 되게 잘 그리시고 만화 컷의 연출에 힘을 되게 많이 썼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되게 만화스러워요. 영화라 치면 타란티노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타란티노 영화가 되게 영화스러웠거든요. 되게 B급 감성이고 아주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제가 타란티노 감독도 정말 좋아하는 감독인데 이 만화에서도 살짝 그런 걸 느꼈어요. 만화스럽다 되게. 아 이게 만화지. 만화라는 게 어때요? 현실이 아니잖아. 다큐멘터리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 만화의 장점만 너무 얘기하는 것 같아서 단점도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어느 정도는 뭐 연출 OGT가 많은 편인데 만화적 허용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그냥 뭐 막 이것 때문에 막 보기 불편하다? 그 정도로 막 그 설정 오류나 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대충 그래 뭐 만화니까 이러면서 넘어갈 수 있을 정도고. 이건 좀 웃긴 게 초반 여주를 갖다 버리는 게 유행인지 요즘 그게 좀, 이거 얘기하기 전에 이 암살이 아니에요. 이것도 여론이 되게 댓글에 많이 있는 내용인데, 얘네가 암살이 아닙니다. 그냥 대놓고 그냥 능력 배틀물에 가까워요. 그냥 막 건물 다 부수고 막 폭탄 던지고. 그러니까 암살하지 않아요. 암이 아니야. 그냥 살이에요. 살. 그냥 살만 합니다. 그냥 살을 할 뿐이지 암살은 아니에요. 대놓고 죽이기 때문에. 근데 저 이거마저도 그냥 유쾌하게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좀, 그러니까 이거 뭐 암살에 대한 그런 기본이 아니다, 이건 암살자가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 암살 교실 이런 거 보면 암살에 되게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잖아요, 그런 만화들은. 근데 저는 이 만화는 그냥 하나의 배틀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배틀하는, 이 살인을 하는 애들이 그냥 암살자인 거고. 그리고 이 암살자가 암살이 아닌 것도 작가가 의식을 하고 있었더라고.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후반에 보니까 작가가 이제 요즘에는 그 몰래 암살하는 게 너무 힘들다, 뭐 이런 게 이제 만화적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화 작가 본인이 그 자기가 생각했을 때 좀 설정이 무너지거나 설정 오류 같은 그런 것들을 본인이 캐치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캐치하고 있어 작가가. 그래서 근데 이미 너무 그 난장판, 그러니까 도심 한복판에서 난장판 피우면서 싸우는 결투신이 기본이라서 이 만화는 그냥 이 만화는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유하면 안 되지만 뭐 우리가 뭐 도라에몽 보고 얘가 어떻게 로봇이야, 맨날 단팥빵 먹고 막 딱히 전기 충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로봇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봅니까? 그냥 만화니까 그냥 그렇게 보는 거죠. 저는 딱 그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만화니까 킬러가 뭐 대놓고 죽을 수도 있지 뭐.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너무 제가 물은 걸 수도 있어요. 재밌게 봐서 만화를. 그리고 여주를 갖다 버리는 게 유행인가? 이제는 이 루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루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얘가 초반 여주로 나와요. 거의 이제 세 번째 동료거든요. 처음에 사카모토가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신이 옵니다. 바로 거의 둘은 동시에 등장을 해요. 그러고 나서 바로 등장하는 게 이 루라는 중국 격투 캐릭터예요. 되게 이것도 클리셰 그 자체죠. 중국 여자 캐릭터 격투기를 쓰고 그 람마로 치면 샴푸 같은. 근데 얘가 얘를 안 쓰던데요? 작가가 얘를 그냥 어느 순간 그냥 배제시켰더라고요. 그냥 갖다 버렸어요, 캐릭터를. 되게 좀 아쉽고. 초반 여주 갖다 버리는 게 유행이냐 얘기했던 게 주술회전에서도 초반 여주를 그냥 바로 죽여버리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썼고요. 그냥 쫙 봅시다. 아, 이거는 연출이 너무 맛있어. 이 작가가 내가 이렇게 빠는 이유가요, 그냥 연출이랑 이 액션씬, 배틀 구도 막 이런 게 너무 좋아. 그냥 이렇게 막 이 기모노 입은 여자가 싸우는데 묶어가지고 이렇게 질질 끌려가고, 질질 끌려갔더니 이렇게 얘가, 아, 이 구도 보세요. 이불 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불 안에서 썰어요. 그 지나가던 행위들은 뭐 먹지? 오래 걸어서 다리 아프다. 이런 일상적인 대화하고 있고, 도로 한가운데, 이 다리 한가운데에서. 그냥 되게 이쁘잖아요, 그림이. 이 구도나. 너무 좋아요. 중간중간 개그가 있어요. 이 작가가 자주 쓰는 개그인데, 이렇게 막 그냥,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도로 한복판에서 싸워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싸우다가 갑자기 인력거에 탔잖아요. 근데 뭐 어이구 막 도망쳐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오 아가씨 어디까지 가? 손님이 왔으니까 태워야잖아. 그러니까 여기 기본적으로 엑스트라로 좀 개그를 많이 쳐요. 그냥 아무렇지 않은 거야 얘네도. 그냥 이게 일상인 거야. 이게 개그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그 아까 이런 거는 만화적 허용으로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고 한 게, 작가도 알아. 여기서 막 위험해 막 이런 분위기가 아니야. 그냥 싸우고 있구나. 이런 분위기입니다. 아, 그리고 이건 대사가 좋아서, 가장 재미없는 영화는 뭐라고 생각하냐, 모든 게 꿈이라는 결말 같은 건가 얘기를 하는데, 아니야, 도중에 결말이 보이는 영화다 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만화가 되게 클리셰 범벅이임에도 불구하고 결말이 예상되진 않아요. 그래서 재밌어요. 이걸 작가도 의식하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말이겠죠. 되게 뻔한 내용의 뻔한 설정이지만 스토리 전개는 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 그리고 이건 나구모라는 캐릭터 진짜 되게 잘 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볼수록 이 헌터 x 헌터를 되게 오마주를 많이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가 지금 이 컷에서는 별로 안 닮았는데, 그 환영여단의 그 헌터 x 헌터 환영여단 보스랑 좀 되게 좀 뭔가 분위기가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이거 뭐 나구모 캐릭터가 되게 인기가 많아서 그냥 뭐 찍어놨습니다. 왜 찍어놨는지 모르겠네. 난 게이도 아닌데. 아무튼 이거 아갈루. 아, 이거 나는 심플한 걸 좋아해. 복잡한 건 생각하지 않아. 손에 쥐고 있는 건 적은 게 좋아. 당신은 쓸데없이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장면인데, 그냥 이 만화를 관통하는 말인 것 같아요. 만화가 되게 심플해요. 복잡하지 않아. 요즘 만화가들한테 하는 얘기 같이 좀 들립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냥 오지랖이었고요. 아, 이런 연출이 너무 맛있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별거 아닌 건데, 얘가 이렇게 불이 없어가지고 꼴초인데, 아카오라는 캐릭터가 그냥 이렇게 불 붙이고 그냥 이렇게 가고,
그림도 되게 잘 그리잖아. 되게 이뻐요. 이 캐릭터도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고. 이런 거 뭐 킬러의 전시회라니 조금 무섭네요. 괜찮습니다. 킬러는 좀처럼 보기 어려워요. 만약 있다면 저도 의뢰해 볼까요? 누굴 죽이고 싶어요? 남편.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엑스트라 개그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연출. 이게 그 물 속에서 이 남자가 이제 죽기 전에 이 여자를 죽이려고 손을 이렇게 잡고 안 놔준단 말이에요. 같이 물 속에서 죽자고. 근데 얘가, 이 여자애가 자기 팔을 자르고 나와요. 근데 뭐 얘 팔 잘랐으면 굳이 지 팔 안 잘라도 됐었던 건데 뭐 그런 이런 연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컷 너무 이런 컷이 너무 좋아.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제가 일일이 다 찍진 않았는데 지금 이게 영화 감독이랑 싸우는 장면인데 영화관에서 싸우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장면이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그림자 연구처럼 이렇게 나오는 연출. 난 낭만 뒤지죠 그냥. 이 영화관 작가가 영화를 꽤 좋아하나봐요. 이 영화 감독 캐릭터가 되게 메인 조연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싸울 때마다 무슨 영화 들먹이면서 얘기를 하는데 전 영화를 좋아하니까 얘 캐릭터가 마음에 드는데 너무 빌런이더라고. 제가 애지간하면 영화 안에, 그러니까 만화 안에서 이렇게 영화관들이 가끔씩 나오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아 근데 얘는 너무 빌런이야. 너무 악당이야. 너무 악당. 인기투표. 이 여자가 여주가 없다 보니까 그나마 제일 이쁜 얘가 이제 3위를 했어요. 오사락이라고 하는 오더의 킬러. 얘도 오더고요. 얘도 오더, 나구모 이름. 얘는 이제 여자 신캐.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인기투표 10위 안에 초반 동료인 역캐가 없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게. 인기투표 10위 안에 사쿠라가 없는 거죠. 블리치로 치면 뭐 오리히메가 없고 뭐 그런 내용. 이 할배가 겁나 셉니다. 그냥 재밌어요. 그냥 만화 재밌어. 잘 만들었어. 그냥 배틀물에서 그 전투신을 잘 그려. 배틀을 맛있게 그려. 연출이 좋아. 그림을 잘 그려. 스토리 가벼워. 라이트해. 그냥 직관적이야. 캐릭터 구축 잘했고. 뭐 당연히 아쉬운 점들이 몇몇 개 있어요. 이거는 그 주인공, 그러니까 이 악당 세력 보스가 사실 말이 제일 많거든요. 제가 보니까 여론 중에 좀 그나마 안 좋은 여론이 이 여론이 제일 커요. 이 슬러라고 하는 이 마지막 악당 최종 흑막의 이 캐릭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근데 괜찮아. 저는 아직 괜찮습니다. 만약에 사카모토 데이즈가 완결이 나면은 다시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